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금매 시장이 달아올랐습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값이 수억 원씩 내린 채 등장하며 한때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죠. 이제 금매물이 어느 정도 다 팔리면서 시장은 좀 차분한 분위기가 나타날까요?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이 다시 집값을 올려놓을지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부동산 팀의 설석용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래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여쭤보고 출발할게요. 매매가 전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주 전국 집값은 0.08%, 전세값은 0.07%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겁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09%에서 0.1%로 확대됐습니다. 지방도 0.04%에서 0.06%로 올랐는데요. 5대 광역시 역시도 0.03%에서 0.06%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서울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02%로 줄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급매물이 소진된 일부 재건축이나 인기 단지 위주로 호가가 상승하면서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강남 차구 이외의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하락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폭 역시 확대됐는데요. 수도권은 0.06%에서 0.08%로, 지방은 0.03%에서 0.05%로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강남권 쪽만 거래량이 좀 늘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3월과 4월 사이에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거래 건수가 줄었습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의 경우는 3월에 627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4월에는 376건으로 대폭 줄어든 모습이고요. 도봉구 역시 308건에서 199건으로 확연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마영성으로 불리는 마포와 용산 역시 거래량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지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은 유일하게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3월 거래량은 135건이었는데 4월에는 147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권의 급매물이 많이 등장해서 거래량이 더 많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강남 전체가 절세 급매물 나왔던 게 거래가 되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로 가격 하락세가 가팔랐던 곳들이 강남 지역이니까 그 지역 중에서도 강남구 쪽에서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있어 보이는 강남 전체적으로 급매물이 좀 거래가 됐어요. 네, 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증가 유예 방침에 따라서 급매물 시장이 잠시 달아올랐지만 다음 달 초쯤이면 시들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6월 초까지만 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계약 기간 뭐 잔금 납부 이런 거 고려하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은 끝물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각의 주장대로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부동산 1사 조사 결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나타났는데 일부 지역은 보합, 또 일부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상승과 보합세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 지역은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집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직됐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풀려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이태원과 부천 물류단지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주춤하는 분위기가 오래갈 거란 전망입니다. 역시 전월세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사실상 올 초와 비슷한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또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기존 0.75%였던 기준금리를 0.25% 내려서 0.5%로 결정하면서 역대 최저 금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16일 당시 기준금리 1.25%를 0.75%로 내리는 B컷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 제로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인데요. 이에 따른 은행권의 추가 금리 인하도 예상됩니다.
대출이 보다 쉬워졌지만 워낙 경기 침체가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미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는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대출 규제 때문에도 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용이해진 대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이나 투자 시장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권대중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비규제 지역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그나마도 떠오르고 있고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조금 쉬워지니까 투자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이나마. 전세도 조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전세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면서 평소보다는 관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역대 최저금리 시대를 열어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도 다음 주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또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제로금리 시대가 됐을 때도 대출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였지만 코로나로 경직된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역시 최근에 코로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금매물 시장 분위기도 좀 저물어 가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들이 조금은 아쉽게 들리기도 합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